사도광산 문제 이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 기간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이슈를 통해서 많이 또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전혀 묻어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저는 지금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이게 예.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역사 전쟁인데 역사는 왜 전쟁이 나느냐? 누군가가 그 역사를 바꾸고 그다음에 덮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주축은 일본의 우익 정부입니다. 일본의 우익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침략을 한 바가 없고 다른 나라의 근대화와 문명화를 위해서 네. 자기들이 공헌했다는 것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바꾸려는 주의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측면 지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서서 일본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뉴라이트들입니다. 바로 뉴라이트들이 일본을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그렇죠. 바로 그게 바로 일본 우익과 지금 결탁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광복 회장 이종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밀정이다. 저는 밀정이 한두 명이 아니라 밀정들이 지금 전부 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종착점이 어디냐? 전 내년이라고 봐요. 내년이요? 내년이 2025년? 한일 뭡니까? 1965년에 있었던 한일 협정을 예. 60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게 신한일 공동선언입니다. 아하. 여기에서 저는 엄청난 굴욕적이고 네. 친일적인 선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모든 과거 문제를 우리가 덮어준다든지 이걸로 끝이다라든지 이런 걸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입수하려고 그래도 예. 입수할 길이 없고요.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친일적인 정부에서. 역사가 뭐 외교학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주일 대사로 간 네. 박철희 대사가 거기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그가 지금 일본으로 가는 그리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년에 60주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위대로 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뭐 저랑 잘 아는 그리고 뭐 서로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자기 연구실에 아베의 사진을 악수한 사진을 자랑스럽게 건 사람이고 낙가선의 상이라고 이거는 신대동아 공영권에 아시아주의에 공헌한 학자들한테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3명 받은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고 얼마 전까지 북한 인권대사를 했던 네. 이신화 네. 전 고대 교수고요. 그다음에 박철희 대사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오싹하네요. 오싹합니다. 이들이 저는 이제 전면전으로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던 밀정들이 나와서 나온다.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 우리 지금 눈 부릅뜨고 막지 않으면 네. 큰일 역사의 죄를 짓는. 네, 지금 보십시오. 독립기념관 관장이 독립을 부정하는 사람을 안 치고 한국학 중앙위원장에다도 그 근대화 사관으로 붙는 그거는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 또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역사를 다 이제 뒤집어 버린다. 그렇죠. 역사 그래서 전쟁. 사도광산 방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독립된 우리의 외교 참사가 아니고 네. 이거는 거대한 음모와 거대한 계획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언제 출발하시죠? 예, 광복절 날로 잡았습니다. 광복절날. 광복절로 가서 네. 굉장히 빡빡한데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5일 날은 이제 도쿄로 가서 예. 이거에 주도한 문부성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함도를 포함해서 이 강제동원을 조작한 산업유산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갈 거고요. 그다음에 특파원, 그다음에 주일 한국 대사관도 갈 생각이고요. 그다음 그 밤에 이제 저기 니가다로 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도광산으로 예. 사도섬으로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추모식을 좀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 간 것들로 해서 강제동원 거기 갱도 앞에서 예. 추모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니가다현 지사를 만나는 건데 그거는 이미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서 일본인 분들한테도 유네스코는 축하하지만 네. 밝은 역사와 어두운 역사를 같이 가야 진정한 의미라는 것도 저희 저기 인셈으로 가져가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향토 박물관에 그 전시를 네. 두는 걸 이게 우리가 용인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인한 저는 거죠. 심지어 의심하는 게 그거 해법을 우리가 한 게 아닌가 정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의 향토 박물관인데 예. 거기에 유물은 한 점.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통. 그 외에는 전부 다 한일 간에 있었던 것들을 벽에다가 인쇄물 박는 거 있죠. 예. 프린트해가지고 예. 인쇄물로 그냥 해놓은 겁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는 그 사진도 저는. 제가 다 예, 하나하나 예. 찍어서 올 텐데요. 뭐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본박물관과 갱도를 갔다가 거기도 갈 거다. 아니요, 그 상황에 제가 가봤을 때 확인할 건데요.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 사도광산 보러 간 사람이 거기 딱 보고 거기까지 왜 갑니까? 거기가 왜 갑니까? 참 이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고. 이거는 단순한 친일이야. 저는 한일 관계 찬성합니다. 네. 친일이 아니라 거의 숭일입니다. 숭일. 일본을 숭일. 숭배하는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럴까요? 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 왜 윤석- 그럴까? 왜 다들 묻는 게 왜? 예, 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친미 반중 반북 반너 네.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는 그게 낫다. 중국이 오히려 해가 된다. 러시아가 해가 된다.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과 그다음에 뭐 저 이 권위주의 정권 과거에 이제 뭐 냉전적 전체주의 뭐 이런, 냉전적 예. 지금 신냉전으로 가니까 예. 우리는 한미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전략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대한 숭일 그 사상이 있는 분들이 그게 확신인 분들 지금 뉴라이트처럼 네. 그게 두 부류가 있다고 대통령실에 보고요. 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대통령은 그럼 뭐냐?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네. 후보 시절만 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요. 이 국가 수반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이래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도 대통령이 되면 중간으로 약간 수렴하고 아주 우파적인 분들도 중간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저는 역사상 대통령 중에 더 극으로 간 분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이번에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뭔가 자기 확신 또는 주변의 그런 전략가들에 의해서 뭐 그 설득당하고 네.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아니 본인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습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변했다? 말하는 단어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단어를 쓰고 유튜브의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간다. 네.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영향을 아하.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뉴라이트가 아닌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친일파가 이게 왜냐하면 역사주정주의는 일본으로 보면 제국주의의 수탈 역사 그거를 지우는 거고 네. 우리로 보면 친일파 역사를 지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친일파 행각이 가려지는 겁니다. 친일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활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게 최고의 절박함도 절박함이죠.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런 경쟁하는 냉전기가 네. 원래 옛날부터 친일파들이 세웠던 게 뭡니까? 반공. 반공이잖아요. 반공으로 반공. 세탁하잖아요. 네. 그 반공주의가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네. 또 다시 반복이 이 역사 전쟁을 일본의 수정주의가 이기고 있고 거기에 동참해서 역사를 지우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영석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한 것도 지금 보면은 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김현석 관장 사실은 중국 근세사 전공한 네. 교수를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학자를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와서 우리가 일본 이 식민지배 시대에 일본 국적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을 어제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총동원령이 일어났다. 총동원령이다. 아, 총동원령의 초점은 내년 60주년이다. 거기에 그러면 초점이 맞춰져 거기에 있다. 지금 일본은 우리가 위안부 합의 같은 데서 국제 협약을 어겼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한일 간에서 네. 모든 역사를 지우는 신한일 공동선을 하면 음,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해도 일본은 약속을 어긴 아, 국제 조약을 어긴 걸로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무선수를 해서도 이건 예방해야 됩니다.
네. 자, 참 지금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소름이 끼치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